동안 탈탈 털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곽종근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네. 지가 밑에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죠.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유리창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지시를 하다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게 정확한 타임라인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누구를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그런 곽종군의 과거 증언들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지가 자의적으로 사고 네. 쳐놓고 그걸 덮으려고 모든 탓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면서 자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헐뜯어야만 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좀 살려줄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갑자기 법정에서 급발진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쏴 죽이겠다라고 했다. 뭐 이제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타임라인 상으로도 그게 맞지도 않고 이 한동훈에 대한 그런 발언도 이게 국군의 날 행사 만찬 행사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곽종근이랑 뭐 독대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곽종근 말고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인 거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웃겼던 것은 그런 법정에서 심지어는 내란 특검에서조차도 이거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이유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정사실화를 하고 또 한동훈은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참담하다라고 하느니. 근데 참담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폭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이 한동훈이 정상적인 당대표였으면요. 야, 대통령이 당대표를 왜?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었을 법한 발언이라고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상적인 당대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핵심이네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뭐 자랑이라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던 것처럼 무슨 뭐 10월이면은 자기가 무슨 의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니 또 말을 또 베베 꽈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비선 여사 라인에 대해서 뭐 정리를 요구를 했니 그런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피해자 코스플레이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가증스럽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가증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도 곽종근 발언에 지금 숟가락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김어준의 그 정치인 사살조 발언에 혹해서 국회 불렀다가 민주당이 한번 바보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어준의 발언도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는데 곽종근 발언이 딱 그 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민주당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특검도 이거는 추가 수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을 이 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 이 법정의 대머리가 하는 거짓말을 양심의 대머리 한동훈만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진짜 짜치는 게 아무도 안 물어본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요 언론인들의 취재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장난질 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본인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먼저 SNS에 대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아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아끼기는커녕 SNS에 참담하니 뭐니 또 뭐라 올리고 나서 바로 또 오늘 쪼르르 YTN 나가가지고 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아끼는 수다쟁이가 한동훈인데 말을 아끼긴 뭘 아낍니까? 참담하긴 뭘 참담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폭로를 한 게 개업날 한동훈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 저는 그 100%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그거 벗어나 보겠다고 무슨 뭐 특검을 통과시키니 많이 협박질을 하던 시기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살았다 싶겠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당원 게시판이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잔대가리를 굴리니까 무슨 본인이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협박까지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겠다, 자기 공동 국정 운영하겠다. 그게 그 플로우로 간 거잖아요. 한동훈은 비상계엄 상황을 지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적절히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당권도 어떻게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 하나 확립을 못했던 인간이 언감생심 무슨 국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 당내 신임을 잃어버린 게요. 무슨 비상계엄 반대다 이런 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 형편없는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나락으로 간 건데 이제 와서 또
자기는 쓴소리를 한 거고 직언을 한 건데 왜 나를 그렇게까지 아이고 참 깝깝합니다. 근데 그거 보셨어요? 예. 그 한동훈이 TV조선이나 CBS 오니까 네. 거기 가방 모찌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네. 원래 한지아가 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거 매건 매직 아니냐. 왜냐면은 매건 매직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도 제3자 뇌물죄 가지고 지금 수사받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돈 안 받았어도요. 나한테 수행을 해준다거나 보좌관을 파견해준다거나 이거 다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공천을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게 매건 매직이죠. 그렇죠.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한지아도 매건 매직 한 거냐? 어떻게 평당원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방송국 수행을 하냐 국회의원이 뭐 이제 그걸 의식한 건지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원내 의원들은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석 전 대변인이 그러니까요. 카니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막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쪽팔리게 살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대체 한동훈한테 무슨 매력을 느낀 건가? 아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네. 강동에서 전주의 의원과 경쟁하는데 뭐 경선에서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잘 보여서 한동훈이 당대표 돼서 자기를 전략 공천 주는 거 말고는 공천 받을 방법이 아이고.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네. 뭐 좋아서 그러겠어요. 저는 그냥 그 생계형이다. 갈 데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가방 못치다. 지금 보면 네. 원내 의원들은 슬금슬금 선을 긋는데 그렇죠. 원내에 있는 김종혁, 신지호, 윤희석, 박상수 공통점이 다 원내 따라지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자기가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전당대회에서도 뭐 선출된 게 아니라 지명받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그 수발을 들고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짠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게요. 사회 경험도 있을 만큼 있고 정치 경험이나 방송 경험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면 내가 이해해. 그럼 1호차 타고 다니고 수행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 네, 유튜버 한동훈 그 카니발 앞에서 기다렸다가 방송국 왔다고 오셨습니까 하고 가방 들어주고 같이 가나 앞에 길 터주고 막 수행해주고 하는 게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던 걸까라는 어떤 자기 멸시와 자기 혐오감이 들지 않을까? 나는 그게 좀 짠해 막.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한동훈 파니까 또 이제 한동훈 또 좋아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아니면 이제 좌파 방송국에서 섭외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는 자기 어떤 포지션을 잡기 위한 전략일 수 있죠. 근데 그 방송국들이 한동훈이라서 섭외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를 쪼개주니까 그 사람들은 섭외하는 거지. 그렇죠. 보수 내부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개파가 누가 됐건 그냥 누굴 좋아해서가 아니라 갖다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포지션을 잡은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언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이 당심이라고 하는 것, 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와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 당원 가입 운동은 왜 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당원 모집은 왜 해? 남의 지역구 가가지고 천막 차려놓고 민폐 끼치면서 당원 가입 운동은 왜 해? 무슨 그 사이비 종교 신자 모으는 것처럼.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나가서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한동훈이 대표가 아닌 게 그냥 불만이면 나가서 한동훈이랑 당을 차리든지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라, 팬클럽 활동을 하든지. 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시는 내 주인이 잘 안 되더라도 당을 위해서 손당무사를 하는 게 당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장동혁 대표 개팔아서 지금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선택을 받았고 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가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저희가 100% 신뢰하고 좋아해서 지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으로 후보가 됐으니까 저희가 지지를 하는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냥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닌 게 불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동훈이랑 같이 나가야죠. 한동훈이 우리 당에서 당대표 될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신났을 거예요. 곽종근이 또 이상한 말 해주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부터 기자들이 저한테 원래 한동훈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동훈 관심 없어진 지 좀 된 게 저한테도 항상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한동훈 기사 쓰는 게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동훈처럼 페북을 하루에 10개씩 쓰는 의원급들이 없으니까.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이슈마다 무슨 새벽 배송까지 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한마디씩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니터링 하다가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탓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인들이 이게 플랫폼화가 돼줘야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다음 페북 플랫폼이라고 해봤자 대변인들은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 명의로 기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같이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 타겟으로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제 어제 문득 이제 그거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왜 추경호 원내대표 비호하는 것 같냐? 한동훈 빠들이 원래 윤석열계 무슨 계엄 뭐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라고 하느니 조경태, 김예지 다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었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가지죠. 뭐 첫 번째가 이번에 윤리위 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뭔 짓을 했건 간에 적당히 그냥 대여투쟁 하는 것처럼 쇼하면 봐주니까 봐달라고 비는 거 아니겠냐. 첫 번째. 둘째, 그냥 관종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사 인용 하나라도 더 돼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러려고 하루에 페북 10개씩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스가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실컷 배신해놓고 배신자 프레임 무서운 걸 이번에 겪었거든. 대선 경선에서도 겪었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아니고 그냥 팩토스죠.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는 거 보면서 아 배신자 프레임이 내 발목 잡네. 나 이제 배신자 아닌 척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그 이름 그 추경호라는 이름 석자를 그 입에 올리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이냐면 가증스럽습니다. 정말로. 그 한동훈 네 밑에 네가 목도리 매준 김상욱이 추경호한테 쌍욕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맞아요. 조경태 김혜지가 특검 가서 추경호 나발 불어가지고 특검이 그 진술 토대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거예요. 네. 저는 그 로텐더홀에 시위할 때 조경태나 김혜지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 한지아는 있더라고요. 사람이면 조경태 김혜지는 못 나오겠지 거기에.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탈표 던져가지고 통과시킨 자기네들만 정의로운 투사 행세하면서 개선장군 행세하면서 이탈표 던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당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뭘 해봤습니까? 김예지 한자 같은 사람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누구 한화갑 조카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꿀 빨고 들어왔으면서 모르면은 배우든가 당론을 따라오든가 해야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다 이탈표 던지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혐의 적용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지금 한동훈도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르는 주제에 본인들이 과도하게 나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한지아 같은 사람들은 저는 어쨌거나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 불법적인 특검의 이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도 열받지만 이제라도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저는 이 당에 과연 우리 당의 같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조차 과연 동지라는 생각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지라는 생각 안 하죠. 조경태가 지금이야 쫄아가지고 잠잠한 거지. 특검 수사받은 사람 다 당 나가라. 30명인데 40명인데 나가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조경태는. 근데 그럴 거면 이 당에 왜 있습니까 대체. 그 관저압 시킨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한테 오히려 뭘 받았습니까. 한동훈이나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가당치도 않은 거고 추경호 원대가 얼마나 성품이 정말 곧고 맞아요. 그런 온화한 성품이냐면 저랑도 최근에 한번 만찬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늘상 하는 한동훈 욕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세게 얘기는 하지 마라. 다 이해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분인데 예.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요. 역으로. 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한동훈이 막말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은 제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책 전문가, 온갖 그런 관료제의 정점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분이고 한동훈 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엎드려 배울 생각을 해야지. 뭔데 개기냐. 뭐 정기료 감면법을 하겠니 뭐 하겠니. 저희가 다 그 뒤처리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때 추경호 원대가 얼마나 인내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고생한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만남을 많이 했던 것도 한동훈이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가지고 무슨 배달 어플이 어쩌고 무슨 새벽 배송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정작 권력 있고 정책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추경호 원대밖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교류가 됐던 거고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건데 본인이 뭔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다닙니까? 근데 정작 추경호 원대 같은 분들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도 한동훈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기자들도 한동훈 욕하면 추경호 원대가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는 마라.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근데 좀 바뀌셔야 돼요. 좋은 분인 거 알지만 그것도 사실 웰빙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나이브한 웰빙 느낌으로 가니까 우리가 맨날 배신자들한테 당하고 그렇죠. 기회주의자들한테 뺏기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유난스럽게 막 성품이 나쁘고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처럼 틈만 나면은 이렇게 빌미 잡아가지고 자기 기사 한 줄 더 나려고 해당 행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줘야 우리가 전선을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단일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총선부터 탄핵 국면까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딴소리 할 때마다 지지율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윤리위원장 같은 분들은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시원한 박민영 대변인과의 네. 수요일 토크 30초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관련해서 알리는 말씀 보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멸콩TV에서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수감된 유동규 본부장님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의 편지도 2부에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30초만 알리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전집도 득하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당내 배신자와 기회주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난번 정권 교체나 이재명 일당들의 범죄를 밝힌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맞아요. 유동규 본부장, 맞습니다. 또 조명현 작가님, 또 최근에는 이 대장동 관련 비리를 열심히 파헤친 유튜버 백광현 씨,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 이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책임지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진짜 화가 났던 게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그 유동규 씨가 유동 본부장이 지금 다른 김만배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솔직하게 진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의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검찰에 협조를 했는데 지금 양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똑같은 중형을 내렸고요, 법정 구속을 했어요. 전 이건 진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동규 본부장만 풀어주거나 더 이제 경중을 낮춰서 이게 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권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김만배가 8년인데 네. 이 결정적인 자기의 살신성인 제보를 해서 이 범죄 혐의를 알린 유동규 본부장이 똑같은 8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김만배가 몸통인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재판부가 이 유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도 유동규만 봐주면 이 정권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그 정파성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기를 했던 안 했던지 간에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을 위해서, 물론 우리 당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로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개딸들로부터 엄청난 이 위협을 수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동도 불편하신 걸로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 그 김문수 후보 올해 후보 시절에 연설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조 연설에 저희가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김명현 씨를 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팅도 같이 하고 글도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분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인지 너무 잘 알죠. 당에서 나를 공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생계를 유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런 이재명의 악행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 찬조연설을 통해서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게 느낀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분들은 자기 직장 생계 그리고 진영에서의 그런 신뢰를 모두 다 포기를 하고 그렇죠. 정의로운 길을 가기로 한 건데 그런 사람을 지금 당에서 보호해주질 않아요. 민주당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거든요. 챙겨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나오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 시절에 그런 공직자, 알박기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 때마다 보나마나 민주당 가서 공천 받겠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보나마나 공천을 다 받았어요. 전현희 같은 사람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류희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나경원 의원이랑 붙었던 그 경찰 출신 그런 사람들 사실 다 그냥 나와서 공천 받잖아요. 받고, 네. 공천 받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이 정도로 사실 그 폭로를 하고 자기 헌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챙깁니다. 비례대표 백검이 안 공천 챙겨요. 예. 제가 조명원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예. 모욕적으로 면접이 있었고 그 비례대표 공천 면접을 한 사람이 한동훈 따까리로 당무감사위원장 했던 유일준, 유일준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랐잖아요. 어떤 맞아요. 존중도 없이. 그 자리를 자른 자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김예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이 여성 듣보잡 보좌관들 뭐 이런 네. 사람들 넣었다가 욕 먹으니까 빼고 막.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 정도면 비례 받을 만하지.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너무 황당합니다. 네. 이 비례라고 하는 게 참 이 뭐랄까 당의 간판을 빌어서 정말 당의 책임성을 가지고 이 특히 직능단체 대표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상징성이 있거나 뭐 청년이거나 하다못해 이제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당에 기여를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냥 선심성으로 누구 줄 타고 들어와가지고 대충 받는 자리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현 작가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정말 자기 헌신한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천까지 못 줄 거면 적어도 생계나 약간 이런 이 정치적인 그런 위협으로부터는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지원도 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 당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치금을 지금 당에서 챙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당의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헌신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병에 걸려가지고 이 심신미약 상태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나가거나. 그런데 저렇게 당에 아무 기여한 것도 없고 적당히 이제 민주당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다 공천받고, 그리고 이제 해당 행위한 사람들은 다 적당히 봐주고, 이게 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를 증명한 가장 큰 공을 유동규 본부장이 세웠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챙기지 않아서 멸콩TV가 부족하게라도 챙깁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유동규 본부장이 후원 계좌를 밑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소액이지만 보내신 분들이 있나 봐요. 네. 유동규 본부장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멸콩TV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요. 아마도 뭐 큰 액수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 유동규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 그렇죠. 그 사실이 지금 남아 계신 가족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유동규 본부장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네, 친필 편지입니다. 저희가 입수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늘 우려하던 대로 이재명의 독재 광기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리도 욕하던 군사정권에서도 교회, 절, 성당으로는 숨어 들어간 극좌파들을 잡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떤 미사역으로 꾸미더라도 명백히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이 한때 숨어들던 교회와 성당, 절에 압수수색을 하고 목사님을 겁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아지트가 되고 숨을 장소가 되고 하던 곳을 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짓밟아 버리는 짓을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 4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는 무도한 짓이자 스스로 지금 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재명은 재판이 가능하며 받아야 한다는 자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멸망을 막으려 한다면 반드시 평등의 원칙을 힘의 겁먹, 곧 자신들을 한때 보호하던 보금자리조차 말살하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짓밟아대는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키려 한다면 이재명을 반대하면 죽거나 감옥 가고 이재명을 따르면 능력과 상관없이 성공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조상과 선배들이 이 나라에서 피와 땀을 흘렸는가 피를 토합니다. 밖에 계신 동지 여러분, 이재명 때문에 망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온갖 언론은 통해 선전한들 이재명의 업적이 되겠습니까? 에이펙 정상들에게 비정상 이재명의 모습으로 돌아간 각국 정상들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와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포기하지 맙시다. 유동규. 아이고. 아휴.
참 저런 분들이 이런 대동세상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그 살신성인하면서 사실 저희 원래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던 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괜찮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이재명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신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다 너무 말로가 결과적으로 지금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몸 바쳐가지고 헌신하려고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거듭 들고요. 저희 당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집권을 해야 합리적으로 국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 사람들은 집권에 대한 인식, 정파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참 저는 제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은 분들한테 이런 양형을 하는 게 재판부가 지금 맞는 거냐? 전 따져 물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진짜 보수 정당이 우리 사람들 지키고 우리가 이 보수당의 어떤 이념 기치와 이런 이념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님 괜찮으세요? 아, 이거 저도 재판을 봤잖아요. 그렇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스트레스나 뭐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바깥에 가족분들도 남겨두고 있고, 그렇죠. 그 가족분들 재산에도 추징금이니 벌금이니 하면서 막 압류가 들어왔대요. 네. 근데도 이 편지에 나라 걱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조명은 작가님을 한 번씩 뭐 행사에서도 보고 하는데 조 작가님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못 보겠는 게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 죽을 것 같아서 오히려 못 보겠어요. 그렇죠. 조명현 작가님이 제 선거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옛날에 제가 조명현 작가님의 국회 기자회견을 우리 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 최고위원이니까 제가 당의 대변인한테 부탁하고 시켜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열어드릴 게 아니었어.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이 아무도 조명현이랑 기자회견을 안 하겠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찬조연설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꺼이 오셨거든요. 근데 참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찬조연설 못 하셨어요. 당내에서 다른 사람 넣어야 된다고 또 치고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찬조연설 TV 방송에서는 못 하셨고요. 저희가 대안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자리를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서 또 거기서 이제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말씀을 하셨죠.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당에 이렇게 김종학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 행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냐는 식으로 적반하장 따지고 드는 게 지금 이 당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제가 이 유동규 본부장님 편지를 읽으니까 저랑 같이 방송할 때 진짜 그 남자도 그런 쌍남자가 없거든요. 알죠. 근데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 걱정이 엄청 될 거고. 근데 이 보수 진영과 국힘에서는 저 한동훈 따라다니는 배신자 떨거지 새끼들이 떵떵거리고 방송 나가 다니고, 물론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유동규나 조명현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해주는구나. 근데 방송에 후원계좌 조금 띄워놓고 여러분이 그냥 십시일반으로 뭐 10,000원, 20,000원 보내줬다고 그거 너무 고맙다고 사모님이 오늘 연락이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 꼴, 보수 진영 꼴, 당 꼴이 진짜. 저희 이번에 그러니까 한번 멸콩에서 다뤄주셨더라고요. 지금 이현종이 티로 나와서 또 막 누구 욕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팔아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가라 법인 세워가지고 세금 탈세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던 인간이 이현종입니다.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면서
아유 저 이 와중에 이현정 이름이 댓글에 올라오니까 진짜 아이고.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 혈압 진짜. 오르네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이랑 신년에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질질 짜다가 그러고 몇 달 안 돼서 얼굴색 바꿔가지고 윤통 물어뜯고 하면서 지금도 방송국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들이 득세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유동규 조명현은 우리가 못 도와줘서 이러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사실 장해찬 최고도 마찬가지죠. 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정권과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꽂아서라도 챙겨줘야 될 판인데 경선을 뚫고 이긴 사람을 당원 가입한 지 2달밖에 안 된 당대표가 후보 교체를 시켰으니까 참 가당치도 않은 거고 사실 저도 뭐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그냥 좀 당이고 뭐고 대통령실 작년 10월에 나와서 저 떠나려고 했잖아요. 저도 그냥 유학 갈라 했었지. 네, 대통령께서 저한테 좋은 데 갔다 와라 1년만 쉬다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3년 임기가 보장되니까 물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전 별로 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거기 이 여상규 같은 사람들 널리고 널렸거든요. 대통령실에도. 여상원. 여상원. 저상규를. 너무 젊은 애가 벌써 그렇게 헷갈리면 죄송합니다. 어떡하니. 여상원 같은 사람들 널리고 널렸거든요.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린 무슨 보고하면 또 했다고 안 해주고 보고 안 하면 보고를 안 지켰다고 뭐라 하고 일 못하게 하는 영감들만 수두룩 빽빽하고 무슨 진급 하나 하는 것도 나이가 어리다 뭐 경력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오만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몇 명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거 따지면서 결정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있어봤자 교수 관료 뒷바라지는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차라리 공공기관 가서 3년 석박 따고 나 유학 가서 한 6년이면은 박사 받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교직에 있다가 아니면 학계에 있다가 집권하고 나서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지. 내가 뭐하러 교수 관료들 뒷바라지 하면서 나이가 어쩌니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저 그 현타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저 당에 절대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10월에 이력서 돌아가는 와중에 어쨌거나 비상계엄 터진 거고 당에서 또 이제 불러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때 얼결에 돌아오게 된 거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당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자리 보전만 하는 거고 그냥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도 고민 당연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내가 그렇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풍족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돈도 엄청 쓰잖아요. 최고위원 한 번 나가면 내가 돈 써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 당에서 그럼 나한테 보장해 주는 게 있냐? 없거든요. 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또 저희 아시잖아요. 지도부 얼마 갈 줄 알고. 근데 그 당시 심지어는 장도혁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없었으니까.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이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은 이 당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나의 행보들을 담보를 받을 수 있을 건지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불확실한 이 정치권에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로지 이 당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정 떨어져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진짜. 근데 그런 당의 현실을 지금 바꿔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아직 좀 안타깝고요.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방송 라이브 댓글에 우리 조명현 작가님 후원 계좌도 저희 옛날에 공개 많이 했었는데요. 또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요. 유동규 본부장님과 조명현 작가님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TV조선에서 네. 이현종이 한 문장에 김건희 씨와 김정숙 여사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네. 김정숙은 지금 관봉권 다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가 검찰이 재수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나. 김건희 씨와 김정숙 여사라 말했다는 걸 보고. 아니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의 차이는요.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우리가 야당에 물고 늘어질 때 내부 총질을 안 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2.6배 더 많이 언급을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화를 하잖아요. 당에서 여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리는 거죠. 우리가 더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잘못을 해도 쟤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극복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장사하겠다고 당내 사람들을 악마화를 하니까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권 초에 모든 게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할 때 제가 이현정과 같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현종 같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얼마나 깍듯하고 얼마나 그럼요. 아양을 떨었는지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김건희 씨 운운하면서 방송에서 욕한다는 게 참 아이고. 인간이라는 게 참 의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 이현종과 신지호 어벤져스가 엇나간 건 뭐 공적인 이유나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총선 공천 떨어진 신지호 시민사회 소속 시켜달라 했는데 안 시켜줘서거든요. 자리를 안 줘서. 네. 그 이유 하나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어벤져스로 1년에 뭐 몇 억 이상을 벌어놓고 저런 난리를 친다는 게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고생하는 유동규 본부장이나 조명현 작가 같은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서 민주당과 좌파들도 쓸어버려야 되지만 이 보수 진영 내부의 암적인 쓰레기들을 청소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